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에서 글로벌 최고 경영자들과 릴레이 회동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주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대법원 선고가 진행되는데 9년 만에 사법 리스크 족쇄를 벗고 뉴삼성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현대로템이 최근 폴란드에서 K2 전차 등 9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확정했습니다. 폴란드가 향후 보유 전차를 1,000대로 늘릴 계획이라 현대로템의 추가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주도주로 자리 잡은 조선 방산주가 이달 들어 뚜렷한 조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가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이 상법 개정안 통과로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를 적용으로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되고 전자주총 의무화로 소액주주 참여가 확대되면서 방어 전략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선밸리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최고 경영자들과 릴레이 회동을 마치고 곧장 귀국했습니다. 이번 주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대법원 선고가 진행되는데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만큼 9년 만에 사법 리스크 족쇄를 벗고 뉴삼성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며 하반기 실적 개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오전 이 회장은 귀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일정을 하느라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답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이 회장의 발언은 주력인 반도체 부진의 실적 부진이 지속되자 이를 타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시장에선 올 상반기 기대에 못 미쳤던 삼성전자의 실적의 하반기 반등 여부나 나아가 뉴삼성 구축을 위한 이 회장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 수준인 4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놨습니다. 기술 우위를 경쟁사에 내주며 HBM은 SK하이닉스, 파운드리에선 TSMC에 뒤처진 상황. 이 회장의 역할론이 부상하는 이유입니다. 그간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운신의 폭이 좁았던 이재용 회장. 총수부재는 의사결정 위축과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과 관련한 선고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 이 회장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9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 종착역이 보인다는 평가 속 삼성의 제도약에 관심이 쏠립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대형 M&A 채비를 갖추고 글로벌 경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이재용 회장. 대법원이 무죄 선고를 내리면 경영 족쇄를 벗는 만큼 등기이사로 복귀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현대로템이 최근 폴란드에서 K2 전차 등 9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확정한 데 이어 또다시 180대에 달하는 전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동맹국에 무기를 공급하는 주요 방산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향후 보유 전차를 약 1,000대로 늘릴 계획이라 현대로템의 추가 수주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보영 기자입니다. 현대로템의 방산 기술력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CNN은 폴란드가 한국산 전차 180대를 구매하는 두 번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미국 동맹국에 무기를 공급하는 주요 방산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이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이 맞닿은 폴란드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단기간에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K방산과 협력을 택했습니다. 그해 7월 현대로템의 K2 전차 180대를 도입했는데 올해에도 같은 규모의 전차를 또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가 수출 물량 180대 중 117대는 현대로템이 한국에서 만들어 직접 공급하고 63대는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G가 현지에서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엔 기술 이전도 포함됐습니다. 계약 규모는 총 9조 원가량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 9조 원어치 K2 흑표 전차 폴란드 2차 계약이 성사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매게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장차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산 전차를 비롯한 압도적인 경쟁력과 성능을 갖춘 K방산 무기들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폴란드는 앞으로 보유 전차를 약 1,000대로 늘린다는 계획. 현대로템의 K2 전차 추가 수출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나토가 지난 4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2022년 GDP 2.7%에서 2025년 4.7%로 늘렸습니다. 나토 보고서는 폴란드는 모든 나토 동맹국 가운데 GDP 대비 가장 높은 비율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폴란드가 무기 공백을 신속하게 메우기 위해 한국산 무기를 구매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한국이 지난 5년 동안 세계 10위 무기 수출국으로 떠올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의 46%는 폴란드를 향했다는 것입니다. 서울경제TV 김보안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 내내 가파른 주가 상승 랠리를 이어오며 국내 증시의 주도주로 자리 잡은 조선 방산주가 이달 들어 뚜렷한 조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가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 등으로 인해 주가가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업황과 실적 개선세는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증시 상승을 주도해온 조선 방산주들이 7월 들어 일제히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조선주 HD 현대중공업은 올해 초 29만 5천 원이었던 주가가 지난달 47만 6천 원까지 61%가량 올랐습니다. 하지만 7월 들어 급격한 조정세를 보이며 2주간 약 20%가량 하락했습니다. 방산주의 대장주격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상반기 중 32만 5천 원에서 98만 7천 원까지 200% 넘게 뛰며 황제주 등극을 눈앞에 뒀지만 7월 들어 2주간 18%가량 떨어졌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과 고환율 기조가 깨지면서 자금을 회수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거센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도주들의 이 같은 주가 조정에 대해 금투업계에서는 매수 기회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업황 자체가 견조하고 실적 개선세가 유효하기 때문에 저가에 매수할 기회라는 겁니다. 오늘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등은 국내 조선업계가 연간 수주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신조 선가가 높은 가격대에서 유지되고 있고 컨테이너 운임도 소폭 오르고 있어 해운사의 발주가 견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입니다. 교보증권은 오늘 방산주에 대해 각국의 방위비가 늘고 있는 점과 중동에서 나오는 교체 수요만 687억 달러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수주 기회가 풍부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안유동 교보증권 연구원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군비 무장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며 한국 방산업체의 우호적인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이 상법 개정안 통과로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를 적용으로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되고 전자주총 의무화로 소액주주 참여가 확대되면서 방어 전략 변화가 불가피해졌는데요. 여기에 산업은행의 출자금 회수 방안 검토, 사모펀드 지분 매각 등 다양한 변수가 얽히며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에 맞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지분 3%까지만 인정하는 3% 룰의 적용. 이전에는 사내이사 출신 감사위원 선임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사회이사 출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원태 회장이 20%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어도 감사위원 선임에서는 3%만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면 18%대 지분을 가진 호방그룹은 다른 주주들과 표를 모아 각 주주가 3%씩 행사하는 구조를 활용해 이전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3%룰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감사위원회에 호반 측 인사가 들어가면 내부 정보를 열람하고 경영진 의사결정을 감시 견제하며 부당한 결정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향후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해질 거란 관측입니다. 또 상법 개정안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자조총 의무화도 포함됐습니다. 온라인 참여가 쉬워지면서 소액 주주들의 표심이 경영권 향방을 좌우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한진칼은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출자금 회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큰 변수 중 하나. 또 사모펀드가 보유한 8에서 9% 지분이 8월 만기를 앞두면서 인수 주체에 따라 경영권 판도가 달라질 수 있어 한진칼의 방어 전략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현대카드가 수익성 악화와 주요 제휴사 이탈 우려 속에 수장을 교체했습니다. 김덕환 대표가 조기에 물러나고 PLCC 전략을 이끌어온 조창현 본부장이 신임 대표이사 후보로 전격 발탁됐습니다. 김도화 기자입니다. 현대카드가 PLCC 전략과 수익성 위기 속에 최고 경영자를 교체합니다. 임기를 8개월 남긴 김덕환 대표가 돌연 사의를 표명했고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는 조창현 영업본부장을 신임 대표이사 후보로 단독 추천했습니다. 조 본부장은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을 거쳐 2021년 현대카드로 복귀한 이후 전략사업본부와 GPCC, PLCC 본부 등을 총괄해온 내부 전략가입니다. 임 추위는 조 본부장에 대해 PLCC 본부장 재임 시에 PLCC 사업의 고도화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임추위는 파트너사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파트너사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상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면서 글로벌 챔피언 브랜드 20여 곳과의 파트너십을 돈독히 한 것은 물론 PLCC 비즈니스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업계 최초로 PLCC를 도입하며 코스트코와 이마트, 대한항공, 스타벅스 등 주요 브랜드와 제휴를 통해 시장을 주도해온 현대카드. 하지만 현대카드는 최근 수익성 지표가 악화되며 실적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분기 당기순이익은 622억 원으로 전년보다 3.8% 줄었고 ROA 역시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영업수익은 증가했지만 영업비용이 10% 넘게 늘면서 수익성에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나마 카드론 확대를 통해 실적을 방어하고 있지만 정부의 총량 규제 강화와 DSR 적용 확대로 카드론 자체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벅스를 비롯한 배달의 민족, 야놀자 등 주요 PLCC 제휴사들과의 계약 연장이 불확실해지며 핵심 전략 사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 조 본부장은 PLCC 전략 재정비와 동시에 카드론 의존도를 줄이고 영업 구조를 전환하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현대카드가 새로운 사령탑으로 PLCC 전략가를 맞이해 위기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신세계그룹의 이커머스 플랫폼인 SSG.com이 자사 견평결제 서비스 쓱페이를 분할해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켰습니다. 사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업계에선 쓱페이를 매각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쓱닷컴이 간편결제 서비스 쓱페이를 떼어냈습니다. 지난 1일 쓱페이를 담당할 신규 법인 플래티넘 페이먼트를 출범시키고 관련 사업부를 공식 분할했습니다. 쓱닷컴 측은 커머스와 결제 기능을 분리해 각 사업의 전문성과 확장성을 높이겠다는 설명. 하지만 업계에선 쓱페이 분할이 결국 매각 재추진을 위한 구조 개편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입니다. 단순 사업부 분리를 넘어 독립법인 설립이라는 구조 개편이 이뤄졌기 때문. 앞서 2023년 쓱닷컴은 쓱페이와 지마켓의 간편결제 서비스 스마일페이를 묶어 매각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비바 리퍼블리카와 협상이 진행됐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스페인은 선불 충전 방식의 결제 수단으로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스타벅스 등 계열사 채널에 집중돼 있는 만큼 그간 인수자 입장에선 활용처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에 스페이가 분리된 만큼 외부 제휴가 유연해지고 운영 전문성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 간편결제 시장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빅3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지만 스페이의 거래액 성장률은 최대 24.4%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제휴 확대나 사업 모델 전환이 이뤄질 경우 성장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쿠팡, 네이버, 아마존 등도 간편결제 서비스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과 장남 이성훈 부사장이 비상장 계열사 광영토건에서 194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지난해 이 회사의 당기 순이익을 뛰어넘는 배당액인데요. 일부에선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뒤 총수의 배당을 통해 이익을 돌려주는 전형적인 꼼수 행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오늘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부영그룹 비상장 계열사인 광영토건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장남 이성훈 부사장에게 총 194억 4천만 원을 배당했습니다. 광영토건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은 약 147억 원. 한 해 순이익보다 47억 원가량 많은 배당금이 지급된 겁니다. 광영토건은 이중근 회장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입니다. 이중근 회장이 42.83%, 이성훈 부사장이 8.33%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 같은 배당을 두고 승계를 위한 증여세 재원 마련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회장은 부영을 비롯해 동광주택산업,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등 비상장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중근 회장이 가진 지분을 기준으로 각 회사의 순자산을 계산해보면 전체 자산 가치는 약 1조 6,326억 원에 이릅니다. 증여할 경우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돼 올해 기준으로 약 8,158억 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업계에선 이 회장의 장남이 아닌 막내딸 이사정 전무를 보이지 않는 후계자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전무는 15개 계열사 중 13곳에서 사내 이사직을 맡는 등 경영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는 반면 장남 이성훈 부사장은 2014년 사내 이사에서 물러났고 차남과 삼남 역시 그룹 경영과는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배당이 증여세 재원 마련이 아니더라도 자회사 배당을 통해 총수 일가의 이익을 돌려주는 전형적인 꼼수 행태란 지적은 여전한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지방은행 중에서도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며 장기간 경영난에 시달린 제주은행이 디지털뱅크로 전략을 전환하며 위기 돌파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 신한금융그룹 자회사 편입 이후 더존비즈온의 2대 주주 참여로 다시 한번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현아 기자입니다.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 제주은행이 디지털뱅크 전환을 위한 광폭 행보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신한금융지주가 디지털 제주뱅크 상표권을 출원했고 지난 10일 제주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총 5종 출원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 선점에 나섰는데 이는 신한금융지주와 자회사 신한은행 내 진행 중인 디지털 금융 강화 기조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1969년 설립 이래 현재까지 제주도민 대상 영업에만 집중했던 제주은행이 디지털뱅크로 탈바꿈하기 위한 준비로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지난 4월 18일 ERP 기업 더존비즈온이 제주은행 지분 14.9%를 확보하면서 신한금융에 이은 2대 주주로 등극한과 동시에 국내 은행 최초 ERP 뱅킹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제주은행은 최근 지방은행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화돼가는 제주은행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기존 비즈니스 전략을 완전히 탈바꿈하겠다는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은행은 ERP 뱅킹 사업 추진을 가속화해 전국적으로 영업망을 넓히고 2027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화 은행으로 자리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지역 기반 오프라인 영업망을 유지하면서 전국구 온라인 영업망 투트랙으로 수익 확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제주은행은 수익성과 성장성, 건전성과 안정성 지표가 모두 장기간 악화된 흐름을 보이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제주은행의 연체율은 지역 경기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 말 대비 1분기 연체율이 급증했습니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상매각 처리된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데 1분기에는 1.66%, 직전 분기 대비 0.3%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제주은행의 지난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3.2% 감소한 29억 원, ROE는 2%로 지방은행 6곳 중 최저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게임업계가 내부 직원들의 잇따른 부정행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직원이 권한을 남용해 아이템을 부정 생성하거나 게임 정보를 유출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게임사들도 이 같은 내부 일탈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게임업계가 회사 내부 직원의 일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권한을 남용해 미공개 정보를 유출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의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넷마블 자회사 넷마블 엔터에선 개발실 직원이 내부 권한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다 적발됐습니다. 직원 A씨는 게임 RF 온라인 넥스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고가 아이템을 생성한 후 이를 거래소에 판매해 약 500만 원의 현금을 챙겼습니다. 넷마블은 A씨에 대한 제재와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게임사 내부 직원 일탈로 인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3월에도 스마일게이트 임직원이 게임 로드9의 업데이트 정보와 일부 이용자 데이터를 특정 길드에 무단 유출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길드는 공유받은 정보를 통해 상품 구매, 인게임 전투 등에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게임사 직원이 권한을 악용해 부당 이득을 챙기는 사례는 유독 대규모 다중사용자 역할 수행 게임, MMORPG 게임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용자들 사이의 경쟁과 대규모 전투가 주요 콘텐츠인 만큼 고가 아이템에 대한 수요가 많고 특정 길드에만 내부 정보가 전달되면 이득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아이템 복사와 정보 유출은 공정한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MMORPG 게임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게임사들도 내부자 일탈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업무상 내부 직원들의 DB 접근을 제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유출 경로 또한 다양해 범인을 특정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 일각에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내 게임산업 관련 기준을 규정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유통이나 등급 등 일부 영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내부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DB 접근 권한, 정보 유출 감시 등 게임산업 내부자 통제에 특화된 법적 기준을 마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CJ 올리브영의 글로벌몰 매출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CJ 올리브영은 오늘 K뷰티 역직구 플랫폼 올리브영 글로벌몰의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으며 주문 건수도 약 6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회원 수도 335만 명을 돌파하며 처음으로 300만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성장세를 주도한 가운데 영국과 일본,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두세 자릿수대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해외 수요 증가에 따라 올리브영은 이달 초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글로벌 특송기업 페덱스와 물류 협약을 체결하고 미국 내 배송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리브영은 앞으로도 글로벌 유통 인프라를 확대해 K뷰티 대표 플랫폼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대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경영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싱커스 50에서 꼽은 최고 경영자 50인에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싱커스 50은 경영 리더의 조직 영향력, 사회 경제적 기여, 미래 비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최종 50명을 글로벌 리더로 결정합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 그룹이 신임 대표이사에 김지훈 전 CJ 제일제당 경영 리더를 임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까지 CJ 제일제당에서 식품 수출 담당 경영 리더를 맡은 바 있습니다. LS전선이 100만 번 이상 구부려도 끄떡없는 정보 전송용 USB 케이블을 국내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LS전선은 이 케이블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생산 라인과 같은 자동화 설비 등 반복 동작이 많은 설비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업계 최초로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비서 이름을 하이디로 결정했습니다. 하이디는 올 하반기부터 업무에 본격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